안녕하십니까, 제이앨범입니다. 오늘은 서브우퍼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풀레인지 스피커나 일반적인 3웨이, 2웨이 라우딘스 스피커의 경우에 이상적인 특성은 20Hz에서부터 2kHz 대 가청 주파수 영역에서는 이렇게 평탄한 특성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고역 쪽이 이렇게 감쇄한다거나 이 저역 쪽이 이렇게 감쇄해서 전체 가청 주파수를 충분히 재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라우디니스 스피커 중에서 스피커를 3개, 2개, 그러니까 저역, 중음, 고음을 나누어서 이렇게 크로스오버를 통해서 재생하는 경우에는 고음 쪽은 트위트를 통해서 이렇게 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저역 쪽은 아무리 잘 만든다 할지라도 이 20Hz까지 평탄하게 재생해내는 스피커는 아마 없을 겁니다. 아주 잘 만든 그 스피커의 경우 40Hz까지 어느 정도 재생해낸다면 굉장히 좋은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고음보다는 이 저역 쪽에 어떤 그 출력을 평탄하게 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 인클로저의 기술은 이 저역 쪽에 모두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스피커의 가격을 인상시키는 부분, 그 부분도 사실은 물론 고역도 상당히 이제 기술적으로 힘든 부분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 저역 부분에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서브우프 시스템을 통해서 비교적 조금 더 가성비가 있게 이 음역대를 보완해 주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부분의 자세한 기술적인 설명은 뭐 해드려도 유튜브를 통해서 듣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우실 것이고 또 저 또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한정된 시간에 설명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제가 우연히 어쩌다 구한 어떤 서브우퍼 시스템에 대해서 일반적인 그 상황을 설명드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들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앨범닷컴이 있는데요. 이건 제가 처음으로 오디오 관련된 사이트를 시작한 곳입니다. 도메인도 제가 직접 등록해서 소유하고 있고 홈페이지도 웹 호스팅 서비스를 받아서 꾸미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그 콘텐츠는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프리징 된 상태고 과거 어떤 정보를 기록해 두는 용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를 개설해서 이 홈페이지를 대체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활성화는 많이 되지 못했습니다. 밴드는 네이버 밴드는 지금 가장 이제 활성화되고 제가 많이 이제 활동하고 있는 곳인데 이곳에 들어오셔서 저와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이 밴드의 이 주소에 있는 내용인데요. 별도의 자료를 만들지 않고 밴드에 올렸던 자료를 가지고 부담 없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이런 서브우퍼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모양이 참 독특하게 생겼죠. 엠블렘도 이렇게 적혀 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브랜드도 잘 모르겠고 출처도 잘 모르는 이상한 서브우프를 구하게 된 겁니다. 뒤에 라벨은 이렇게 보면 덴마크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라고 되어 있고 이게 덴마크에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포트가 두 개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있을 건 다 있습니다. 그렇게 싸구려로 만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구글 이미지로 한번 검색을 해보니 요런 똑같은 라벨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덴마크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이 앰프는 서브프는 비발디라는 이탈리아 브랜드인데요. 싸구려 이렇게 앰프는 아닙니다. 한 가격이 꽤 되죠. 그리고 같은 브랜드의 저가형에는 뭐 이런 앰프를 쓰는 거 봐서는 이런 라벨을 단 앰프는 뭐 그렇게 나쁜 서브프용 액티브 앰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 서브우퍼의 내부를 보면은 곡면으로 이렇게 처리되었기 때문에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톱으로 아주 촘촘하게 홈을 내놨죠. 이 홈을 내서 이 MDF 나무를 이렇게 구부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공수가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원가 상승의 어떤 요소가 되는 부분이죠. 이 서브우프를 저가형으로 그냥 뚝딱뚝딱 찍어내는 그런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겠죠. 그냥 사각 박스에 이렇게 포트 내서 이렇게 만들었을 건데,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곡면까지 주는 거는 뭔가 잘 만들어 보려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 유튜브 사이트를 한번 보시면 이런 곡면 처리된 인클로즈 만드는 과정이 나오는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사각 박스 짜는 것이 한 10배는 만들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우리나라 국내 전자업체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앰프 내부를 이렇게 보니까 이 트로이다이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좀 허접함이 보이긴 하는데 이 서브우퍼가 상당히 오래된 제품으로 이제 추정해 볼 때 뭐 이 정도면 훌륭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이게 트로이다를 잘 사용하지 않죠. 근데 트로이다일까지 사용했다 라는 것은 굉장히 하이파이 오디오를 한번 이렇게 지향했던 그런 시스템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그 앰프 모듈을 위한 이 인클로즈를 구분하지 않죠, 이렇게. 그런데 이 서브우퍼 그 인클로즈는 이 앰프를 위한 별도의 이 하우징을 MDF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곡면으로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만들었고, 좀 전체적으로는 만든 새는 국산처럼 보이는데 뭔가 잘 만들려는 그런 약간의 의도가 보이긴 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 앰프 모양과 아주 흡사죠. 와피데일에서 만든 에버 40, 이 고급 스피커인데요. 이 형상과 비율이나 이 형상이 거의 카피해 놓은 듯이 일치합니다. 비슷하죠. 예. 그리고 B&W 스피커, 그러니까 아주 고급 스피커 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라운딩을 준 이런 스피커 인클로즈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곡면으로 하는 이유가 그 스피커의 소리를 자연스럽게 곡면을 따라서 흐르게 하고 이 방사돼 가지고 그 회절이 일어나는 것을 줄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곡면 가공이 이제 매우 어렵지만은
고급형에는 이렇게 만드는 것이고 보급형에는 잘 만들지 않는 그런 공법입니다. 서브포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었는데 곁길로 좀 많이 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도 계속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구한 서브포에는 이렇게 이런 모양의 엠블렘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학에 좀 관심이 있는 우리 아들한테 요거를 무엇인지 좀 알아봐 달라 부탁을 했더니 이 글로벌한 사이트에 묻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노블레스라는 요런 대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마침 똑같은 색깔만 다른 그런 제품이 검색됐습니다. 뒷면 포트 두 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앰프는 달라져 있죠. 앰프는 저는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는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요 스피커드 단자를 보면 요게 저가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원가 절감을 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거보다 뒤에 나온 것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 같은 브랜드의 그 스피커를 보면 뒤에 이제 라벨이 조금 더 잘 보이는데 요거 스피커를 만든 회사가 에어테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테크가 찾아보면 이게 평국전자라는 이 스피커 브랜드입니다. 평국전자의 스피커 브랜드. 그래서 이 평국전자는 일반 소비자는 잘 모르는데 이 LG, 인켈, 삼성, 마란츠 이런 데서는 잘 아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금성사에서 만든 스피커 D를 보면 제조원이 평국전자 공업주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많을 겁니다. 혹시 있으시면 한번 보십시오. LG로 이렇게 바뀌면서 여기도 역시 이제 평국전자 공업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상당 기간 LG에 납품한 업체입니다. 그리고 자체 브랜드인 하이제스트의 PTL808이라는 유명한 스피커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회사가 스피커를 아주 잘 만드는 회사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왜 이런 모양의 서브우프 시스템을 만들었을까? 예, 그래서 이제 또 더 검색을 열심히 해봤죠. 해보니까 이런 스피커가 나옵니다. 모양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제 투톤이어서 더 이제 고급져 보이는데요. 뒤에의 모습 아주 유사하죠. 거의 카피를 한 듯 합니다. 이 스피커는 AAD S160이라는 국내에서도 꽤 비싸게 팔렸다고 합니다. 이 스피커를 만든 사람은 필 존스라고 하네요. 이 필 존스는 스피커 쪽에서 굉장히 이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자체 회사를 설립해서 직접 이렇게 만든 서브우프 시스템이니까 얼마나 이제 소리가 좋을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카피를 떠서 평국전자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물론 저만큼 내부적으로 그 시스템이 좋게 구성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은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 형상이 비슷하고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좋은 소리가 나올 것이다. 좋은 저음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은 그 평국전자 서브우프 시스템 내부에 사용한 앰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물론 그 앰프는 평국전자에서 만들지 않았겠죠. 그러나 평국전자가 납품받아서 품질 검사해서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넣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평국전자에서 만든 그 서브우프 시스템이 고급 브랜드를 흉내내서 만드는 것이라서 그냥 저가로 뚝딱뚝딱 만들려는 것이 아닌 이상 그 내부에 쓴 시스템 역시 충분히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표준에 준하는 그런 회로를 썼을 것이다 하는 가정하에 저희가 이것을 공부해 보기로 합니다.
이 로페스 필터 부분입니다. 두 개의 OPM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가형들은 OPMP 하나를 가지고 이제 사용하는데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사용했다는 것은 여러 필터를 여러 단계를 거쳤다는 겁니다. 사실 한 번에 이론적으로는 한 번의 필터에 의해서 그 주파수 영역을 탁 잘라낼 수가 있지만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 거쳐서 이렇게 필터를 구성하게 되면 이 서브프 같은 경우에는 중고음 영역을 잘라내고 저음 쪽에만 정폭을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파워단인데요. 파워단 이 IC 하나가 이제 꼽혀 있고 아주 큰 이 콘덴서가 있습니다. 뒤쪽에는 이제 트로이달로 전원을 공급하고 있고 여기서 정류를 해서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 로페스 필터로 가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까지 여기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출력 IC의 이 라벨이 이렇게 뭔가 사포로 갈아져서 안 보인다는 거죠. 조금 이렇게 유치한 행위인 것 같은데 왜 이런 것을 했는가라는 거. 과거에는 이런 게 많았죠. 근데 아는 사람은 다 알아낸답니다. 그래서 추측해 보면 뭐 TDH72941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이제 서브프 시스템의 그 로패스 필터를 알아보겠는데요. 지금 여기에 사용된 그 PCB를 보면 단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이 서브프 시스템을 가지고 설명하게 된 이유는 그 내부에 그 사용된 회로가 그게 나쁘지 않은 그 회로인데다가 그리고 단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 쉽기 때문에 일단 실제 적용된 그 회로가 어떤 것이냐 이 보는 것이 중요해서 제가 PCB의 패턴을 보고 그 회로를 그려봤습니다. 뭐 그림 실력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RCA 단자 좌우 채널을 입력받아서 이렇게 4.7K로 섞어 버리는 거죠. 섞어서 이제 입력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 단은 이 102 콘덴서로 일단 하이컷을 한번 하고 조금 더 프리앰프 정폭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OP앰프 단에 와서는 이렇게 2차 저역 통과 필터 회로를 거칩니다. 일반적인 저역 필터보다 이 필터 회로가 좀 더 이렇게 저역을 좁게 이렇게 커팅하는 그런 성능이 있기 때문에 로페스 필터에 이걸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단을 거치고 나면 다시 비슷한 회로죠. 비슷한 회로인데 사실 여기에 볼륨을 20K를 달아서 이 크로스오버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회로를 구성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에는 일반적인 LPF 로페스 필터를 한 번 더 거치죠. 거치고 난 뒤에 출력적으로 최종 볼륨을 거쳐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풀어서 회로들을 간략하게 그릴 것인데 이런 구성은 대부분의 고급 서브우프 시스템에서 채용하는 회로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만 봐도 서브우프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회로도를 조금 더 일반적으로 보이게 이렇게 그렸는데요. 뭐 다시 설명드려도 비슷하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입력을 좌우 채널 받아서 하나로 이렇게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하이컷 거쳐서 그 다음에 일단 정폭을 하고 난 뒤에 2차 제어 필터 거치고 그 다음에 휙 돌아가서 그 다음 2차 저희 필터이지만 이 크로스오버 볼륨을 달기 위해서 이렇게 2차 제어 필터 한 번 더 거치고 그 다음에 일반 저역 필터를 거쳐서 출력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필터를 여러 번 거치면 그 저역 부분이 아주 예리하게 탁 끊기게 됩니다.
좀 저가의 어떤 서브업 시스템을 들어보면은 중고역대가 들립니다. 그런데 이 평국전자에서 만든 그리고 거기서 채용한 이 앰프로 울리는 소리를 들으면 저역 쪽이 확실하게 탁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중고역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이 회로와 비슷한 예제들이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다른 사이트에서. 요거는 뭐 이베이를 통해서 이런 이제 모듈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회로는 판매되지 아주 과거에 팔렸던 모듈들인 것 같은데요. 여기 회로도 봐도 유사하죠. 처음에 이렇게 이건 10K네. 10K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좌우 채널이 믹싱돼서 들어오고 여기는 이제 앞서서 요 부분은 이제 그냥 정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뭡니까 위상을 이렇게 180도 바꿀 수 있는 그 기능까지 제가 그 평국전자에 채용하는 그 회로는 나중에 스피커 단에서 이렇게 그 극성을 플러스 마이너스 바꾸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앞단에서 이렇게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이렇게 2차 저역 필터 거쳤고요. 두 번째 2차 저역 필터에서 이렇게 볼륨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저역 필터 거쳐서 이렇게 나가는 그 구성이 똑같습니다. 이런 구성은 스탠다드 같습니다. 어떤 만약 서브우프 시스템에 어떤 회로도가 나와 있다면 좀 저가형에는 이런 회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한 단만 사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 고급화된 부분에는 대부분 이렇게 OP앰프 IC 두 개를 써서 네 단을 거쳐서 이렇게 저역 필터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다른 서브우프에 적용된 로패스 필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야마하 YSD SW315라는 시스템인데요. 야마하 중에서 유일하게 그 회로가 인터넷에 나와 있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로패스 필터 쪽만 한번 보시면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 하이 레벨 입력, 그 스피커 단자에서 바로 입력되는 부분, RCA 입력 부분이 이렇게 분리되어서 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그 로패스 필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은 저항을 거쳐서 이제 RCA 입력에 이렇게 같이 합쳐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나누어져서 하이 레벨에도 OP앰프를 이제 넣어서 좀 고급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위상 반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상 반전만을 위한 여기 OP앰프 이건 정폭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따라가기 힘드실 건데 이렇게 따라갑니다. 여기 따라가면 여기 2차 저역 필터가 있습니다. 여기 저항 똑같은 거 두 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컷오프 주파수를 조절하는 볼륨입니다. 이 볼륨이 요 단에 이제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 또 하이패스 필터가 있는데 이거 불필요한 아주 낮은 주파수를 이제 한번 걸러내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패스 필터를 한번 거쳐서 파워 단으로 이제 가도록 이 앰프부에 또다시 이제 프리단이 있네요. 프리단으로 가는 것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그 회로와 약간 차이점이 있을지는 몰라도 뭐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로패스 필터, 2차 저역 필터, 크로스오버 주파수 조정, 그 다음에 페이즈, 그 위상 반전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한 회를 가지고 조합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는 로패스 필터 부분도 거의 표준화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그 출력 앰프 부분 로패스 필터를 거쳐서 온 그 저역 신호를 정폭하는 파워단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렇게 쥐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자세히 보면 또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TDA라는 글자가 보이죠. 그래서 요거는 TDA 7294일 수가 있겠다. 아니면 7293이라는 IC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 정도로 추정을 해보고 여러 가지 그 회로도 그려보고 최종적으로는 아마 7293으로 제가 생각해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이 파워단을 이제 패턴을 이렇게 그렸고요. 그다음 이것을 다시 이제 이렇게 그 회로도로 이제 그렸습니다. TDA 7293 93 IC라고 이제 최종 확정을 했고 7293에 대한 그 회로도는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그럼 그 표준 회로를 그대로 이제 구현해 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브우퍼 시스템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로패스 필터 부분, 그리고 이 뒷부분 TDA7293으로 구성되는 파워 앰프 부분은 사실 다른 앰프로 교체하셔도 됩니다. 요즘은 클래스 D 앰프가 많아서 그 클래스 D 앰프 모듈을 가져다가 구성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 우리는 간단한 그 평국전자의 그 서브우프 시스템을 살펴봤고, 그것을 통해서 서브우프 시스템이 어떻게 그 상품화되는지, 상품화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봤습니다. 이보다 더 고급스러운 그 서브우프 시스템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걸 뜯어보면은 주변에 많은 편의 기능들,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해석이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발견한 이 앰프는 상당히 심플하게 회로가 구성되어 있고, 그렇지만은 그 회로가 품질이 낮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공부하기에 적합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시켜 드렸습니다. 제가 뭐 데모 영상으로 이 소리를 이제 들려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많이 녹음을 해봤지만 이 저역 부분은 잘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는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녹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봤을 때 이 평국전자의 서브우퍼 시스템의 소리는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만들어도 괜찮겠다. 이 파워단은 뭐 선택적이지만 앞서 소개시켜드렸던 로패스 필터 부분은 한번 따라서 만들고 자작해서 만들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재미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브우프는 흔히 그 홈시어터에서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하이파이 오디오에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이는 아방가르드에서 만든 듀오 G2 스피커를 보면, 우리 전통적으로 혼 스피커는 상당히 그 전통적인 그 아날로그적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음 부분은 거대한 이 서브우프를 적용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혼에서는 중고역은 참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만 그 저역 부분이 아주 낮은 저역을 내기에는 좀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큰 저역을 내기 위해서는 혼이 엄청나게 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액티브 서브우프로 적용하고 좀 부피를 줄인 거죠. 그리고 여기는 어센도라는 회사에서 시스템 E라는 스피커를 만들었는데, 보통 그 모양으로 봐서는 일반적인 이제 그 스피커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내부 구조를 보면 우프 유닛이 내부에 붙어 있고, 이게 저음 반사를 위한 그런 포트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 포트가 있다면 여기에 뚫려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클로즈의 타입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자료를
이제 보니까 여기 밴드 패스 타입이라고 이 인클로즈 내부에 우퍼 유닛을 이렇게 장착하고 포트를 전면에 이렇게 뚫어 놓은 형태. 예, 이거하고 같죠. 자, 포트의 위치만 이렇게 바뀌어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 스피커는 이 저역 부분이 밴드 패스 그 인클로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 기술해 놓은 것을 보면 서브퍼에 사용된다 이런 타입은요. 그래서 액티브는 아닌데 패시브 서브우퍼가 이렇게 이 시스템의 대부분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력 부분은 이렇게 인클루즈가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막혀 있죠. 이렇게 실드 되었다고 하는데 이 앞쪽과 뒤쪽을 차단하는 역할만 합니다. 그리고 트위터는 이 인클로즈 위에 얹혀져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심블 오디오에서 마든 리코드 콘솔이라는 전통적인 전축 그 모양을 복각한 그런 형태의 제품을 만들어냈는데, 여기에 이 기둥 부분에 뭔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서브우퍼 액티브 앰프고요. 여기에 점 스피커 유닛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바라보도록 되어 있고, 그 극저음이 이 밑에서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주 고가의 하이파이 그 스피커라고 생각되는 하이파이 오디오에 이렇게 알게 모르게 서브우퍼의 그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작하는 입장에서도 이 서브우퍼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거부감을 가지지 말고,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만든 어떤 스피커 시스템을 보조하거나, 또 우리가 진공관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낮습니다. 낮아서 중고음 쪽은 세컨드 하모닉스 때문에 아주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저역 부분은 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스피커를 울려서는 잘 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서브우프를 가지고 보완을 한다면 진공관 오디오의 아름다운 소리와 함께 박력 있는 그런 저음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서브우퍼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쭉 봐야겠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쭉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좋은 또 콘텐츠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